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 연습서를 어떻게 회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처음에는 바로 회독하는 거 말고 연습서 회독에 대해 그냥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바로 이제 회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방법론적인 게 궁금하시면 제가 밑에 그 영상 구간별로 표기해 둘 테니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세법 연습서를 왜 회독하느냐, 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연습서는 기본적으로 2차 주관식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1차 세법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필요한 공부는 객관식 교재 학습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질문도 많이 받고 그 블로그에서 무료 수험 상담도 해요. 거기서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데, 이제 얼마나 연습서를 봐야 될지, 뭐 1차생인데 뭐 재시생이거나 유예생인데 연습서만 보고 1차를 봐도 되는지, 객관식 교재를 안 봐도 되는지, 이런 거를 질문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객관식 교재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연습서를 풀면 당연히 세법 점수가 오르긴 올라요. 당연히 공부를 했으므로 아예 안 한 것보다는 1차 세법 점수가 올라요. 그런데 1차 세법 점수를 가장 잘 받기 위한 공부법은 객관식 교재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제가 하체 근육을 키우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운동은 헬스장에 가서 근비대 운동, 보디빌딩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면 하체 근육이 발달하겠지만, 가장 이제 효율적인 거라고 하죠. 효율적인 건 근비대 운동인 보디빌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내가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어렵고 사이즈가 큰 주관식 문제를 풀어야 1차 세법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면, 그 똑똑한 선생님들이 1차 교재에 그런 문제들을 실어놨을 거예요. 근데 안 실려 있죠. 1차 문제집에는 객관식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필요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 말문제 비중이 높고, 계산 문제는 이제 사이즈가 작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교재가 객관식 세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연습서를 회독하는 이유는 반드시 2차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거고, 내가 뭐 1차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연습서 회독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차 연습서를 공부를 하면 그 와중에 당연히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오른다, 뭐 이거를 기대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재시생이거나 뭐 유예생이라서 이제 1차는 가볍게 넘기고 2차에 이제 힘을 좀 더 쏟고 싶은 분들이라면 객관식 교재 학습을 좀 줄이고 이제 연습서 보는 기간을 더 늘리거나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한데, 정말 세법 실력이 높은 게 아니라면 연습서 학습은 1차 시험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거를 좀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연습서 공부를 임해 주셔야 하고, 연습서 공부를 할 땐 반드시 연습서 공부를 할 땐 내가 2차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진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초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연습서 강의를 수강을 하잖아요. 객관식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이제 초생들이 그렇게 할 텐데, 최소 3회독은 하셔야 합니다.
최소 3회독은 하셔야 하고 최대 4회독 정도가 무난합니다. 더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초시생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 강의 포함한 겁니다. 이거 최소 3회독 것도 강의 포함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짜면 좋냐. 처음에 강의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에 끝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혼자 이해독 할 때는 이제 혼자 푸는 거니까 똑같이 한 달 반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3회독 때는 한 달 정도를 잡고 하시면 되고, 4회독 때는 그걸 이제 기준으로 잡고 초시생 분들께서 회독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이제 3회독을 할 경우에는 4달 정도가 걸리고, 4회독을 할 경우에는 한 5달 정도가 걸리겠죠.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소 3회독을 못할 거라면 초시생의 경우에는 연습서를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최소 3회독을 하지 못할 거라면 연습서를 안 보는 게 오히려 좋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객관식 교재를 학습해서 1차에서 이제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고 잘 닦여진 기본기를 바탕으로 동차생이 되어서 그때 그냥 연습서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최소 3회독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연습서를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경우에 3회독 하는 게 좋냐. 이제 회독을 하시다가 연습서가 어느 정도 회독이 잘 되면 4회독을 하는 거고, 너무 내가 연습서 회독이 3회독을 해도 너무 안 된다, 4회독을 해봤자 달라질 게 없는 것 같다 싶으면 그냥 3회독만 하고 객관식 교재에 빨리 진입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3회독 하는 경우에는 1차에 좀 더 집중을 두는 거고요. 4회독 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2차에 비중을 두는 거죠. 대신 이 3회독을 했을 때 장점은 빠르게 객관식에 진입해서 조금 더 객관식 1차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고, 이제 4회독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연습서 학습이 잘 돼서 잘 되는 경우, 그리고 2차 동차 시험에 욕심이 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4회독을 하시면 되겠죠. 연습서 학습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동차 시험에 욕심이 난다고 4회독을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3회독만 하고 객관식 빨리 진입해서 객관식 문제로 이제 실력을 잘 닦고 연습서를 보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력 향상에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시생의 경우인데요. 재시생 정도의 분들이면 이제 다들 잘 하시겠지만, 가장 많이 받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물론 항상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정말 세법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습서만 보고서도 객관식 교재를 보지 않고 뭐 학끝으로만 해도 1차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습서만 보고 학과 같은 그런 요약서만 보고서 1차를 보면 점수가 진짜 더 떨어집니다. 절대 안 오릅니다. 왜냐면 말 문제의 비중이 크고, 쉬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법을 익혀야 하는데, 연습서를 풀게 되면 말 문제를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게 되고, 아무래도 타임어택 같은 거에 대해서 잘 대비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뭐 그 300제나 뭐 말문제 OX 이런 교재들만 보면 그럼 뭐 조금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신데, 그럴 바에 그냥 객관식 교재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차피 이제 재시생 분들의 경우 연습서를 어느 정도 회독을 하면 실력이 크게 올라서 객관식 교재가 회독이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실력이면은 차라리 그냥 객관식 교재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위험도 적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습서만 보고 학급 같은 요약서로만 이제 1차 준비하지 마시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3차생 이상 분들의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객관식 교재를 보는 게 낫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서 학습 기간하고
객관식 학습 기간을 딱 나눠서 학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건 뭐 재신생분들의 실력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뭐 11월까지 연습서를 공부하겠다 하면은 11월까지는 딱 연습서만 보시고 12월부터는 객관식 교재만 보셔야 합니다. 연습서에서 배운 내용을 1차 시험까지 가져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세법 1차 점수 가장 낮게 나오는 가장 안 좋은 이유거든요, 이게. 연습서에서 배운 내용은 딱 연습서 학습 기간 동안만 이제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실력을 바탕으로 그 객관식 교재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지, 내가 연습서에서 학습한 그런 다양하고 지엽적인 주제들을 절대 안 까먹고 이거 그대로 들고 가서 1차 시험장에서 풀어야지 하는 순간 진짜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런 방법은 연습서를 한 최소 5회독, 8회독 정도는 하신 이제 3차생 분들이나 가능한 방법이고, 재시생 분들은 하시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예생이나 이제 3차생 이상 교재 안 보셔도 됩니다. 연습서에 학끝으로만 대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예생이나 3차생 분들은 끝까지 그냥 연습서 회독하셔도 되고, 대신 부족한 말 문제 같은 경우는 학끝으로만 충분히 대비해 가셔도 충분하고, 근데 이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1차를 합격하고 싶으면 객관식 교재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유예생이나 3차생 이상인 분들은 안정적으로 1차를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2차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안정적으로 2차 합격을 위해서는 객관식 교재를 보는 기간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세법에 무르익으셨다면 객관식 교재는 한 달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객관식 교재를 아예 안 보거나 보려면 한 달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요약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의 수강 방법인데요. 뭐 초시생 분들이나 뭐 이제 다시 세법 연습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인데요. 강의를 어떻게 수강하는 게 좋냐? 일단 강의를 처음 수강할 때는 강의를 수강하다가 선생님이 판서해준 내용 혹은 뭐 PPT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다면 캡처해서 워드에 이제 워드나 이제 한글 그런 문서 파일 있잖아요. 문서 파일에 붙여넣기 하는 게 좋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이제 그 관련 이제 서브노트 페이지 적고, 그리고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간략하게 같이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수강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선생님이 써준 좋은 판서 내용이나 그런 거를 캡처를 해야 합니다. 뭐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컴퓨터 안에 있는 캡처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내려가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강의 수가 뭐 한두 강 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서 강의가 한 120강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손으로 다 적어가려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비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타이핑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대신 한 줄로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건 책에 적는 게 낫습니다. 다만 책에 적을 때는 처음에는 4% 적어주시고, 그게 이제 회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어렵고 중요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연습서를 회독하다 보니까 쉬운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4% 적었었으니까 지우개로 지우면 되고, 아니면은 회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건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볼펜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4% 적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강의 내용 중에 이제 뭐 한 3-4줄 이상으로 필기해야 할 내용이 생긴다면 이것도 타이핑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노트북으로 들으시면 가장 좋고, 아니면 뭐 태블릿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블루투스 키보드 그런 거 연결해서 타이핑 하셔도 되고, 뭐 핸드폰으로도 뭐 블루투스 키보드 다 연동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직접 타이핑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손으로 적는 건 너무 양이 많고 비효율적이고, 그러면 이런 타이핑을 왜 해야 되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이제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타이핑을 하면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 그렇구나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아 뭐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가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선생님이 워낙 강의를 다들 잘 하시니까 내가 이해를 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내가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또 타이핑을 하면서 주저리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요약을 하면서 타이핑을 하게 되는데, 요약을 하려면 내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요약을 하다 보면은 요약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 부분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고, 그 내용을 이제 뭐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해서 보완을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정말 빈틈없이 모든 내용을 다 흡수하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이제 연습서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문제를 풀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도는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그냥 그대로 보기만 하면 사실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일시정지를 일단 직접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도는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일단 이 자료를 이렇게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자료는 이렇게 뭐 접근을 해서 문제를 답을 내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정도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히는 부분이 또 생겨요. 그 막히는 부분을 선생님이 풀어줄 때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복습은 중요한 문제만 풀어보셔도 됩니다. 뭐 선생님이 풀어준 내용을 다 풀어보는 건 시간 제약상 당연히 불가능하고,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문제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중요한 문제들은 한번 직접 풀어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배운 부분 있잖아요. 그날 진도 나간 부분, 배운 부분 정도는 서브노트 읽어보면서 이해 위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뭐 최대한 암기하려고 하면 좋은데 일부러 암기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암기보다는 이해가 더 중요한 단계라 이해가 1순위고, 그냥 그래도 이왕 읽는 김에 조금 암기를 하면서 읽는 게 좋다. 그냥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스스로 회독을 해야 되냐, 그걸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으면 해답 틀린 부분을 발해정자로 표시합니다. 뭐 한 번 틀렸으면은 그 발해정자에 한 획이 표시가 되겠고, 만약에 2회독, 3회독을 했는데 계속 틀리면 뭐 2번, 3번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그래야 내가 어디서 자꾸 틀린지를 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답지에 틀린 부분을 표시했으면 해설은 반드시 전부 읽어야 합니다. 그 연습서가 이제 대부분 보면은 해답이 있고 그 뒤에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해둔 해설이 따로 있어요. 그 해설을 대충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한자 한자 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내용들이고,
그걸 읽으면서 세법에 또 실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해설 반드시 읽어주셔야 되고, 만약에 해설에 중요한 내용이 써져 있는데 서브노트에 없다면 서브노트로 가서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더 완벽한 나만의 서브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그 회독 시트를 나눠드릴 건데 그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회독 시트에 이제 정답 및 오답 체크하고 틀린 이유 적고 암기 및 중요 포인트 작성합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은 서브노트에 가서 발열정자 똑같이 표시해 줘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다 풀었으면 마지막으로 서브노트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서브노트 회독법 영상 있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말에 그 제가 올려놓은 회독 시트 그거 다 이제 작성해 주셨으면 주말에 이제 회독 시트를 읽어보면서 틀린 부분, 실수한 부분 계속 읽어주면서 인지하셔야 되고, 남는 시간 동안 이제 서브노트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주말에 이 틀린 부분 막 이 회독 시트를 꼼꼼히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암기하면서 읽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계속 읽으면서 눈에 바르듯이 계속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한다. 약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런 그 회독 시트가 뭐냐면 이건데요. 이게 제가 실제로 수험 생활 동안 사용한 건데, 이게 제가 강경태 연습서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연습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제가 파일 올려둘 테니까 수정하시면 되고, 이게 제가 일단 5회독 가능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뭐 6회독, 7회독 이상 하실 분들은 뭐 그냥 여기다가 그냥 뭐 더 그냥 OX 해서 하셔도 되고, 뭐 한 부 더 뽑으셔서 하셔도 되고, 일단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일단 문제를 푸셨으면 여기다가 뭐 완벽하게 맞은 경우에는 동그라미고, 내가 틀렸는데 실수로 해서 틀렸다 그러면 세모를 해주시면 되고, 그 외의 방법으로 틀렸다 그러면은 X 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완벽하게 맞았다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 틀린 이유 이런 뭐 암기 및 중요 포인트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뭐 1회독을 할 때는 당연히 뭐 한 줄 정도밖에 안 적히겠고, 뭐 2회독에서 또 틀리면 또 적히겠죠. 이렇게 계속 회독을 거듭하나 나갈수록 이 칸 자체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거고, 그리고 틀린 이유를 적으실 때는 최대한 자세하지만 간단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부금을 예로 들면은 기부금 항목을 틀렸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인데 특례 기부금으로 봐서 틀림,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하고, 이렇게 한 줄 정도만 적으시면 되고 절대 길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헷갈리고 쓸 칸도 적어질 뿐더러 시간도 많이 들어서 절대 장황하게 적으면 안 되고 구체적이지만 간결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암기 및 중요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풀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뭐 암기해야 할 거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회독을 거듭해 나갈수록 뭐 더 많이 이렇게 쓰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여지다 보면 이게 결국 내가 연습서를 풀면서 쌓아 이런 데이터 없이 그냥 계속 연습서만 회독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문제에서 뭘 틀리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회독 시트에다가 이런 내용을 반드시 적어주시면서 회독을 하셔야 공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독자님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공회전이 안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회독을 하셔야 공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2회독 했을 때
또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을 특례로 봐서 틀렸다. 이러면 당연히 공회전이겠죠. 내가 똑같은 내용인데 또 틀렸으니까 문제를 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래독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푼 이유는 다음에 이제 풀어서 문제를 안 틀리고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안 틀리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2회독을 하건 3회독을 하건 그 똑같은 부분에서 틀리면 이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공회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데에서 틀리는지를 알아야 공회전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내가 틀린 이유를 적어주셔야 하고, 나중에 이 데이터가 쌓이면 시험 전날에 이걸 쭉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리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아니까 시험 전날에 이 시트를 한번 딱 보면서 정리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적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맞은 경우가 동그라미라고 했잖아요. 한 3회독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안 푸셔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절대 시험장에서 안 틀리는 문제고, 이제 만약에 계속 틀리는 문제라면 이렇게 당연히 이런 문제는 더 의식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세모입니다.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인데 이 세모를 줄이셔야 여러분들의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X가 계속 쳐지는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유예 문제나 진짜 어려운 문제들만 이렇게 계속 X가 쳐지지, 계속 이렇게 X가 쳐지는 문제가 많진 않거든요. 진짜 어려운 문제만 그렇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 세모입니다. 세모. 실수해서 틀린 경우. 보통 이제 나는 실수해서 틀렸으니까 이거는 맞은 거다. 실수만 안 하면 맞은 거고 시험장에선 실수 안 하겠지. 뭐 세모 정도면은 그냥 가볍게 학습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세모를 줄이셔야 점수가 오릅니다. 진짜 이렇게 계속 X만 되는 그런 문제들은 너무 어려워서 시험장에 나올 확률이 사실 거의 없는 문제고, 이런 세모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틀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모를 위주로 학습을 하시는 게 맞고, 세모를 동그라미로 만들기 위해서 연습서를 회독하시고 틀린 이유를 계속 적고 암기할 건 암기해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강경태 연습서로 일단 만들어 놨는데 법인세법이랑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다 만들어 놨고 상증세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수험생분들의 경우에는 상증세법은 아예 그냥 학습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다운 받으셔서 출력해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냥 스테이플러로 하기에는 좀 두꺼울 수 있어요. 그래서 법수부 다 합쳐서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드시거나 그 스프링으로, 뭐 아니면 태블릿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태블릿으로 하시거나 뭐 본인이 알아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습서 회독을 할 때 계획을 짜는 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연습서 학습을 하는 단계라면 적어도 1차 시험 직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세법은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은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건 당연히 전업수험생들 기준이고요. 세법은 연습서는 한 4-5시간 정도는 하루에 투자를 해야 이제 회독이나 이제 학습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좀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떻게 내가 뭐 하루에 몇 문제를 풀 거냐 그런 걸 어떻게 정하냐면, 일단은 목표 회독수랑 목표 회독 기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뭐 이거는 초시생 분들이나 재시생, 뭐 유예생 이상 분들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3달 동안 3회독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풀 문제가 한 200문제 정도 된다. 그러면 보통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공부를 안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주에 20일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3달 동안 3회독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1회독을 해야.
그럼 한 달에 1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20일을 공부하니까 하루에 10문제를 풀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학습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3달 동안 3회독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1회독을 한다고 단순히 이렇게 계산하기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2회독을 할 때는 당연히 그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3달 동안, 그래서 시간은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을 항상 학습을 하는데,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하루에 10문제 정도 풀면은 적당했는데, 이제 하루에 한 15문제까지 풀 수 있는 실력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2달 하고 보름 정도 만에 3회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루에 10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는 하루에 10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회독이 거듭될수록 15문제까지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늘어나니까, 공부 시간은 그대로인데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실상 3달 동안 3회독이 아니고 한 2달 반 동안 3회독이 된다. 그럼 이제 남는 시간 동안 4회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과목 학습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잡고 가는 게 공부 계획 세울 땐 유리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제가 그 구독자님들 댓글에 써주시는 질문이나 또 블로그 그 수험 상담 질문들을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질문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냥 법소부 순서대로 풀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 풀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가로 풀기는 그냥 객관식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시생의 경우에는 일단은 반드시 필수 문제 위주로 푸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연습서가 쉬우면 당연히 더 많은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필수 문제 위주로 푸는 게 맞고, 왜 그러냐면 초시생이 연습서를 푸는 이유는 이해의 깊이를 늘리고 실력을 쌓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지엽적이고 꼬아서 낸 문제는 풀 필요 없습니다. 필수 문제가 전형적이고 되게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서 실력을 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초시생분들의 경우라면 그런 지엽적이고 그런 문제는 웬만하면 안 푸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 2회독을 하실 때 이제 스스로 문제를 풀 때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고, 바로 풀 수 있는 초시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풀이법을 암기해서 푸시면 됩니다. 풀이법을 암기해서 풀어도 되고, 그냥 서브노트 읽으면서 서브노트 보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풀이법 암기해도 되니까 암기한 거 바탕으로 그냥 푸시고, 서브노트 그냥 보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해는 해야 합니다. 그냥 서브노트를 보면서 풀어도, 풀이법을 암기를 해서 풀어도 왜 이런 풀이법이 나왔는지 그런 정도는 이해는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진짜 베껴쓰기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한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암기가 중요한 단계가 아니라서 연습서를 풀 때는 반드시 내 이해도를 높인다라고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객관식 들어가서 회독수를 늘리면 알아서 다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선은 그냥 암기해서 풀어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재시생 분들의 경우에는 가로풀기를 언제 해야 될지 좀 물어보시는데, 가로풀기는
이제 언제 해야 되냐. 문제를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알고 이해도 가는데 그런 짜잘짜잘한 것들 있잖아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 가로풀기 하시면 됩니다. 회독수로 따지면은 한 그래도 최소 3회독부터 아니면 한 4회독 정도까지는 그냥 푸시고 이상부터 이제 가로풀기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니까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